위대한 기후학교. 오늘은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짊어진 남자. 윤은상 수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전날 밤에 내일 어느 분이 나오시나 일정표랑 대본을 보거든요. 네. 윤은상 선생님 이름이 딱 있어서 마음이 확 놓이더라고요. 아, 내일은 3부까지만 일하고 4부 5부는 쉬면 되겠구나. 왜요?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나는 그냥 따라가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졌는데요. 네. 저는 그냥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마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기회. 네. 지난 방송에서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하자는 그 시민펀드 모집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잘 됐나요?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지금 뭐 한 달 반 조금 안 됐는데 지금 5주째 모집을 했죠. 전체 목표가 지난 2021년 발전소 공영차고제 크게 지었었는데 그거보다는 목표액이 절반은 조금 안 돼서 아주 속도를 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천천히 모금하고 있고 3분의 2 정도. 1차 목표의 3분의 2. 이게 5억 원의 3분의 2 정도 했고 2차 목표까지 하면 한 절반 조금 못 미치죠. 네. 그래도 5주 동안 뭐 텔레비전 광고를 따로 하신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관심이 많은 편 아닌가요? 시민들이? 어떤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했고 SNS라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죠. 오늘의 기후를 듣고 계실 분들께도 이 취지와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공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온 거는 한 10여 년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자체와 지역의 협동조합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지역 햇빛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정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나눔 햇빛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공공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에 정책 자금이라든가 이제 재원은 다양화하겠지만은 지난 초창기에는 초기에 이제 시장 진입하기가 워낙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2019년, 20년부터는 오로지 시민들의 어떤 자산을 중심으로 한번 이 발전소를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전환을 하게 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민 펀드를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익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일부는 또 복지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 열악한 부분에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운동 이런 부분에 이 재원을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눔이란 그 상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발전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나눔 햇빛 발전소. 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하고 이렇게 금전적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소액 출자 정도만 하시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이 없어서 자본금 한 구자가 소액입니다. 1만 원이고 1만 원만 내서 자본금 출자하시고 가입하시면 인터넷 치면은 뭐 수원 시민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하면 바로 검색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출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이제 약정 신청서가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입금하시면은 출자 가입이 되고 이어서 펀드에 가입이 되는 거죠. 절차가 약간 안 해보신 분들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마저도 다 번거로우시면 일단은 전화로. 전화로. 207에 7737 이렇게. 207 207에 7737이요. 그게 아니고 인터넷 검색해도 그냥 나옵니다. 031-207에 7737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어느 홈페이지든 포털 사이트에서 수원 햇빛발전 시민협동조합을 치면 되겠네요. 전화하시면 바로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최소 구자가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 이 시민펀드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일정 정도의 금액을 이번에 발전소 짓는데 일정한 조건으로 조합에 맡기겠다라고 이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금을 모아서 발전소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 수익금이 나면 당연히 배당이 되고 그렇죠. 모두에게. 매년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되고요.
5% 정도입니다. 5%. 자세한 내용은 예,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번호를 얘기하면 031 207에 207에 7737. 네, 031 207에 7737로 전화하시면 윤은상 이사장님이 바로 받고 제가 전화번호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상담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기후 퀴즈 정답부터 볼게요. 인류 최초의 태양광 발전은 1958년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필요한데 석탄, 석유로 전기를 만들 수 없는 극한 환경이었대요. 그래서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최초의 태양광 발전이 시작된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태양과 조금 더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1번 우주선, 2번 캠핑장. 여기 보니까 한종애님, 태양광 개발 정말 대단하고 신기하네요. 수없이 들어도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원리가 궁금해요. 그러셨고요. 2322님, 환경은 우리가 보존해야 합니다. 0995님, 새싹 문자인데요. 꽃들이 저를 유혹해요. 삼시세끼 식사 담당인데 저도 가출하고 싶습니다. 삼시세끼를 다들 댁에서 드시는군요. 0995님, 태양광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했는데 정답을 딱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꽃들은 태양광으로 피어나니까요. 또 오영성님, 7764님,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윤은상 이사장님? 네, 정답은 태양과 가까운 곳입니다.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1번 우주선인데요. 이게 어떻게 그때 했던 건가요? 저도 태어나지 않았던 때라 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4부, 5부 쉬어간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러시는 과학에 거죠,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죠. 네, 전에도 네. 개인적으로도. 우주 공간에서 아무 에너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우주선에 이제 싣고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유인 우주선도 아니었고 우리가 위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기계 작동을 이렇게 그 한정없이 배터리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주 공간에서는 태양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기기를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인 우주선이었는데 네. 태양 전지를 달아서 태양광으로 계속 에너지 공급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때 태양 전지는 지금보다 훨씬 좀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1958년이니까. 그러긴 했을 텐데요. 네. 아마 인류가 가진 모든 에너지 집적 기술을 총동원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개발한 태양전지 기술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마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 태양전지보다 네. 현재도 우주 공간에서 쓰고 있는 태양전지가 압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효율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이 좋다고요? 네, 그렇죠. 우주 전지가 더? 네. 어. 그 당시에 뭐 제가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아서 네. 근데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효율 자체가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고가인 거죠. 우리 시중에서 일반 어떤 발전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의 태양광 전지판은 뭐 24, 5% 정도 네. 점점 개선되고 있죠. 아주 빠르게 효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에 있는 태양 전지는 몇 % 정도일까요? 제가 효율이?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네. 미리 네. 공부를 해와라고 언지를 주셨으면 했을 건데 네. 태양광 전지판을 개발한 사람은 아니어서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본에 태양 전지 발전 효율이 당시는 4%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0%를 넘느냐 마느냐까지 올라왔다. 아직 우리가 상용에서 쓰고 있는 것은 넘지는 않습니다. 28% 정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세계적으로 상용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을 그런 가격대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도 우주선이라든가 위성에 달고 있는 태양 전지판하고 시중에 사용한 태양 전지판의 효율과 가격은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가 훨씬 고성능인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태양광 패널 발전 효율은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이 28%지만. 그렇죠.
그래서 수원시민햇빛발전조합 협동조합에서 작년에 수원 시내에서 태양광 발전하면 좋은 장소를 시민들하고 같이 찾아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가 좋을까? 햇빛 발전하는 장소. 예.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여론 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일종의 공모대회 콘테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보통 시민분들이 무슨 태양광 그러니까 발전에 대한 뭐 기술적 평소에 지식 관심 있으면 약간 찾아보고 알고 계시는데 평상시에 그런 관심이 있더라도 기술적인 부분까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생활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저 공간은 항상 햇볕도 잘 들고 항상 그늘도 잘 지지 않고 주변에 지형지물도 없고 그래서 저기에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만으로 생각만으로 사진이라든가 해당 공간의 주소지만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예를 들면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저 같은 이제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그리고 공유 부지에 대한 네. 어떤 기본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뭐 지자체 담당자분 이렇게 심사위원 구성해서 우리가 그 공간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인지 심사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적정한 공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상위 뭐 한 두 곳 정도는 네. 1등상을 주고 그 나머지 참가상 이렇게 해서 매년 선발을 해왔습니다. 이게 해마다요. 2019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도 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또 기후 에너지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뭐 그런 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직접 우리가 그런 발전소를 짓고 하면서 공간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시민들이 평소에 관심도 유발할 겸 네.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데 지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좋은 곳이라고 냈었는데 별로야 이렇게 평가받더라도 그렇구나. 근데 그냥 심심풀이를 한번 내봤는데 1등 먹기도 하고요. 네.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옆에 햇빛 좋은데 그냥 공터 써서 아주 냈는데. 넓고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막 그런 데 비어 있고 네. 하루 종일 그늘 잘 지지 않고 뭐 이런 공간들 건물 위라든가 그리고 뭐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 위에 방음벽, 방음터널 그런 데야말로 1년 내내 햇빛이 잘 들죠. 바람도 잘 불고 그런 공간들이 이제 발전하기 좋은 공간들이죠. 네. 그래서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제안하는 장소를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효율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음악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호의 회상 듣고 다시 뵐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우리 동네 이런 곳에 햇빛발전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해서 심사를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발전소를 세우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사장님 수원 시내에서 태양광 발전하면 좋은 장소를 시민들하고 함께 찾아봤다고 하셔서 18곳 선정된 결과를 보니까요. 꽃매 환승 주차장, 서수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주차장, 수원시 각 버스 정류장,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과 건물, 중보들공원 주차장, 무량기공원 화장실 옥상, 성균관대 주차장, 수도권 기사청 주차장, 경기 남부를 경찰청 주차장 이렇게 막 금곡 신미주 야외 주차장 주차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공공 건물들 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수원시 각 버스 정류장 모든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햇빛 발전을? 주로 차량과 관련된 곳이 많죠. 네. 아무래도 시민들 눈에 가장 잘 띄고 뭐 시민들이 생활권이든 출퇴근이든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차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던 곳이 정지하든 이동하든 도로 아니면 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널찍하게 비어 있는 곳을 감각적으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주차장이고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한 단계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도시는 거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도로망, 지하로는 상하수도망이 있고요. 통신망이 있고요. 철도,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또 구성되는 공급망들이 있죠. 여러 가지 농수산물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이게 망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그래서 도로와 주차장이고 그 도로를 달리는 것들 채우는 것이 결국은 화석연료를 무한정 태워서 이동하는 자동차들인 거죠.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고 눈에 가장 많이 띄고 근데 그런 공간에서 역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해 보는 것 그게 상징적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왔던 시스템 자체가 관성이 아니라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왔고 그 공간에서부터 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지금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민분들이 딱히 뭔가를 의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추천하신 게 아니라 도시 공간 자체가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가장 많이 보는 어떤 유휴부지가 지금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곳곳에 그러니까 자동차와 도로가 도시를 연결하는 어떤 모세혈관처럼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접점들이 특히나 공공기관에는 다 부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을 찾기가 편하게 주차장들이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기관을 갈 땐 자동차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태양광 시설을 만약 발전소를 세운다면은 정류장 이 부스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규모 있게 세우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조그맣게 예를 들면은 저장 장치까지 포함한다면은 조명이라든가 그리고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되어 있는 안내 전광판 맞아. 그 정도 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력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비용이라 이런 거 다 산출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곳곳에 작게 별도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면 아무래도 비용이 또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태양광 가로등이라든가 현재 뭐 일반화되고 있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이미 기술이라든가 상용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경제적 효율도 있겠지만 시민들한테 어필하고 가장 쉽게 눈에 띌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퀴즈 정답자분을 발표하려고 보니까 2413님의 새싹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 일부 퀴즈에서 답을 보내주셨던 건데 연천쌀 탐나네요 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저희 퀴즈의 원칙이 있어요. 1부, 2부 퀴즈에서 떨어지셨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3부, 4부까지 왔는데 작가님한테 문자가 안 왔다면 4부, 5부 퀴즈에 한 번 더 참여하셔도 되고요. 오늘 퀴즈에 당첨되신 분은 앞으로 상당 기간 퀴즈에 다시 당첨이 안 되세요. 매일 저희가 다른 분께 상품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퀴즈 안 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계속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계속 드리니까 안심하고 계속 보내주세요.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이 태양전지에 대한 내용도 좀 보내주시고 했는데 미래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이 국가 기업이 생산해서 한 단체, 한 기업, 한 가구가 소분해서 각자 생산 소비로 흘러가는 구도 같습니다. 지금도 패시브 주택에서는 에너지 자급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석탄, 석유 에너지는 국가나 기업 단위에서 생산을 하는데 재생에너지로 오면은 각각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되는 그렇게 각 가구마다 나눠서 전력 생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지금 보내주신 거죠. 네, 바람을 가르는 그물님 감사합니다. 윤은상 이사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샵 0999로 질문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지만 지금 18군데 장소가 새로운 발전소 부지로 지금 시민들이 추천한 걸 엄선해서 고르셨는데요. 여기서 선생님 보실 때 가장 기대되는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수익이 높은 곳. 그것도 있는데 네. 가능성? 어떤 제한된 기간 안에 협의를 잘해서 협조도 구하고 또 이해관계 충돌이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어가지고 발전소를 네. 짓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봤을 때 어느 공간이 가장 적절할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네. 또 상징적으로 음식물 그 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게 농수산물 유통센터잖아요. 네. 도시에 아까 망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원이라는 도시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전초 기지거든요. 지금 하나로 클럽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공간 네, 자체가. 네. 근데 음식물 처리장은 저쪽 수원의 서남부권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반대되는 개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뭐 공간도 마찬가지고 서수원에 네.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환경 기초 시설 자체를 저쪽 주민들이 살지 않는 끝에 도시 끝에다 이제 많이 지었었는데 네, 네. 도시로 들어오는 음식물 또 나가는 음식물 폐기물 배출물.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대칭되는 공간에 짓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는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중 이용 시설이고 네. 하나는 나가는 공간 아주 큰 시설이긴 하지만 조용히 큰 차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인 거죠.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에 그 재생에너지 시설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공간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지만은 상징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나중에 이제 교육이나 홍보 효과라도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오염원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음식물 처리장을 서남부권에 배치했다라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는 오염원을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역으로 친환경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구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1등을 준 겁니다. 실제로.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청소자원과라든가 수원시랑 협의를 잘 거쳐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선정한 18군데 부지가 이제 바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선정한 게 아니라 이제 선정이 되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시작을 네. 해야 되는 거네요. 협의도 해서 뭐 자체적으로 수원시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을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라면 이제 우리 협동조합들이 참여해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짓고. 어렵죠. 아, 제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지자체, 이미 지자체에서 네. 직접 짓기로 한 지금은 거는.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짓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미 수원시 같은 경우 특히 그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탄소 중립 시범 도시가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쪽 공간에다가 아마 기존의 발전소를 수원시 차원에서 네. 건립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죠. 아, 가능성이. 그러니까. 네, 윤은상 이사장님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확언과 단언을 피하시면서 가능성만 언급해 주시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또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로이 오비슨이 불렀죠. In Dreams. 네, 18군데 고른 이 부지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시립보훈 어린이집과 보훈회관, 평생학습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 18곳은 시민들이 여기가 좋겠습니다. 제안해서 수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여기가 좋겠다 하고 선정은 했지만 이게 바로 지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 18군데는 언제 짓나요, 선생님?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다행히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예.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지를 동시에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그 부지에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로 경기도 관련된 부지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경기도 건설본부 옥상과 주차장입니다.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사업 선정도 됐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빨리 지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모사업도 우리 협동조합도 참여했지만 다른 뭐 수원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그리고 수원의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기후 환경 활동을 해왔던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 경기도 건설본부 옥상과 주차장을 제안하신 분은 특별상을 하나 더 안 받나요? 이렇게 빨리 진척되는 장소는? 일단 1등상은 이미 다른 분이 부지를 받으셨어요. 선정할 때 공모할 때 선정됐고 네.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서 다시 뭔가 포상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추천해 주신 부지가 아마 가장 빨리 지어지게 되면은 추천해 주셨던 분한테 따로 뭔가 연락을 해서 발전소 건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나 그럴 수 준공식 있겠네요. 때 초청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맞아. 해야겠죠. 네, 준공식 때 한 말씀 하시거나. 네. 그렇죠. 네. 아하. 그것은 꼭 제가 순서에 넣겠습니다. 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이게 빨리 추진된 곳은.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와 접촉을 할 때 관련 부처들이 보통 어떤 반응들을 보이나요? 그럼 이게 막 3년씩 걸리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은 공공기관들은 원래 다 고유 목적, 사용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고유 목적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촉진법에 따르면은 네. 공유 재산,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도록 모법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제약 조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네. 복지기관이라면은 원래 복지 사업의 목적이고 건설본부라면은 건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행정 인허가 절차 이런 것도 담당하는 것이고 네. 뭐 체육관이라면은 체육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하고 되고.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여기에 발전소를 지어주세요 환영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 잘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네. 그러면서 또 에너지 부서가 또 협의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래서 사부에서 확언을 하시지 않은 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관련 부처와 대화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 부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의사소통을 할 때 이 부분은 어렵다. 그런 얘기는 혹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에너지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가 에너지 부서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네. 거. 근데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제안도 했지만은 사업은 에너지 관련 사업이지만은 그 활용하는 공간 자체가 다양한 부서가 담당하는 부지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게 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마련됐으면은 결국은 에너지 사업 아니지만은 뭐 복지기관에 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구축할 때 에너지 부서도 성과도 나중에 포상을 받고 복지기관도 성과로 포상을 받고 이렇게 네. 행정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면은 누구도 예를 들면 관망만 하지 않고 앞장서 나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공시설에 구축하는 것 자체가 아주 선한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를 홍보하고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정부의 어떤 철학과 방향 자체는 정반대라고 가고 있어서 우려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네. 성과가 에너지 부서로만 가니까 다른 부서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자기들과 관련된 공공 장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굳이 그렇게 막 먼저 나설 그렇죠. 이유가 없다.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인허가 절차라든가 네. 뭐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에너지 부서가 담당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무슨 시민 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노력해서 지은 거긴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부서의 성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활용한 공간 자체가 에너지 부서와 상관없는 공간이어서 이라면. 그 부서한테는 하나도 칭찬이나 성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면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일이 많은데 굳이 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칭찬도 좀 그리고 칭찬만 하지 말고 나중에 인사고과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도 좀 공유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마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이 사업의 속도감, 확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꼭 지자체나 많은 부처에서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하는 제안이네요. 네. 최숙자님이 제가 일요일에 안동을 다녀왔는데요. 지방에도 태양광을 엄청 많이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말씀처럼 주차장은 기본이고 공공 건물 등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셨는데 경북 안동에서 태양광 설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나 보죠. 최숙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내일 투표가 있죠. 22대 국회 이야기로 해보자면 우리 주변엔 곳곳에서 햇빛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윤은상 이사장님은 이번에 선출될 국회의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죠. 예, 일단은 뭐 지금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 방향 자체를 약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신규로 전기를 생산한 시설의 85에서 90%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입니다. 네.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가스 화력 발전소, 화석 연료는 기본이고 원자력 발전소도 신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 자체는 단순히 정책적 방향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고 있는 방향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목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향 자체가 뭐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방향 선회를 요구하고 산자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에너지 관련 부서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견제도 하고 견인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첫 과제가 올 상반기에 결정될 매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15년짜리 계획입니다. 미래 15년을 계획하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국회 보고까지 하고 이제 수립을 완료해야 되는데 2024년 상반기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기존에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국회 또 새롭게 네. 구성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 자체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 자체 정책은 다양하겠죠. 민간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공공예산을 어떻게 투여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그리고 국가 목표를 어디에 둘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할 거냐. 전력망, 송배전망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투여할 건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 행위인데 네.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서 이런 방향선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 역할이 막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력수급 기본계획 새로운 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뭔가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유 굵직한 얘기네요. 2024년 상반기에 국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앞으로 15년짜리 기본 계획이 이제 최종 통과가 돼야 매 된다. 2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부분도 이번에 선출되시는 분들이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 윤은상 수원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의 여러 정책 제안이 진짜 바닥에서 직접 활동하시면서 체험해서 나오는 제안이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